개그맨 출신 사업가 표현호가 오랜만에 근황을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휴영호는 본래 TV만 틀면 나오던 인기 개그맨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방송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는 연예계 유명 개그맨들의 절친한 친구로 또한 조 동아리의 멤버이기도 했죠. 토요일은 즐거워 1회 1회, 밤에 등 인기 예능들에 출연했었는데요. 그런 그는 왜 어느 날 갑자기 방송을 떠나버린 것일까요? 무한도전에서 초창기 mem버로 활약했던 표영호는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PD가 이상한 아이들만 모아놓은 거다. 나는 뭐 할 게 없더라. 유재석과 제가 스타일이 겹쳤다. 그럼 누가 그만둬야겠냐. 회사 사장님과 과장님이 하는 일이 겹치면 누가 그만둬야 하나 제가. 그래서 그만둔 것이다. 표영호는 무한도전 당시 했던 각종 불가능한 미션들에 대해서도 떠올렸습니다. 목욕탕에 물을 가득 담아 사람이 변해는 속도와 하수구에서 자연스럽게 물까지는 속도 중 어느 것이 빠른지 비교하는 미션이 있었다. 그 미션을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녹화했다. 그러고 병원에 실려갔다. 체력의 한계를 느꼈다. 전철하고 달리기를 한다더라. 100m를 20번을 넘게 전력 질주를 했다. 한두 번도 힘들다. 그런데 다음번엔 원숭이랑 윗몸 일으키기를 누가 빨리 하는지 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당시 김태호 PD에게 이거 도라이 권했다. 하지만 그는 무한도전 하차 이후 점차 연예계에서도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업가로 변신했죠. 그는 왕성한 활동을 하다 방송과 거리를 두게 된 이유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쳇바퀴 도는 산 그리고 전전긍긍 하는 것 쓰임을 당해야 하는 입장에선 불안함을 느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직업에서 오는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무한도전에 그만둔 이유는 내가 잘할 수 없는 일을 열심히 해서 몸이 아팠기 때문이다. 멤버들은 몸으로 웃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는 몸으로 웃기는 능력이 없었다. 내가 안 되는 걸 열심히 하다 보니 안 따라줘서 너무 괴로웠다. 그래서 내가 안 했는데 이어 온몸 투자형 버라이어티가 쭉 이어졌다. 그래서 당분간 나의 시대는 저물고 있구나 싶었다. 그런데 치고 올라오는 사람이 방송인 김구라 했다.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의 전성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며 적응이 쉽지 않았다는 표현. 오늘 쉬는 동안 무얼 할지 고민하다가 몇 가지 음식 장사를 했는데 모두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연이어 터지는 아찌들 속에서 방황의 시간이 길어졌던 표현호에게 어느 날 기회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방황하던 중 우리나라의 멘토라는 분들의 강연을 1년에 한 100회 정도 부산까지 찾아가서 들었다. 그리고 이분들의 좋은 스토리를 한번 판매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꼭 맞는 사업을 찾게 됩니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극대화시켜 봐야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좋은 말을 전하고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 이런 회사를 차려보자 생각했다. 어떤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모티브가 돼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 회사는 성공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에 좋은 말을 전하는 그런 기업을 제가 차린 거다. 이후 그의 사업은 스타 강사들의 강연을 기획하며 기업들의 좋은 반응을 얻어 강의 요청이 쇄도하게 됐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표현호는 가끔 방송 활동을 하던 때가 그립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업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방송을 하고 싶어도 제 스타 일대로 방송을 하는 친구가 한 명 꽉 잡고 있어서 빈틈이 없다. 김구라 좀 쉬어 너무 혼자 다 해먹자. 나너 김구라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가에는 표영호와 공채 개그맨 동기인 박명수, 서경석 등이 왕성하게 활동 중이죠. 부러운 동기는 없지만 부러운 선배는 있다는 표현우는 저는 이경규라는 분이 방송에도 사라고 생각한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한다. 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같이 경규에 대한 존경심으로 못할 짓도 해봤다는 표현우는 이경규
선배님이 치킨 사업을 할 때다. 홈쇼핑에서 제가 시식을 하게 됐다. 라며 한 가지 에피소드를 공개했는데요. 닭볶음탕을 지글지글 끓여 서먹는 거였다. 그런데 생방송 중에 가스가 떨어졌다. 뚜껑을 열었는데 하나도 안 익었더라. 딱 보니까 생각이었다. 이경규 씨가 눈치를 챘는데 저보고 먹어 뒤에서 이러는 거다. 생방인데 어떻게 안 먹겠는가. 그래서 1초 각 먹었는데 피도 안 돼서 피가 톡 터졌다. 키가 프레니까 쇼핑 호스트가 옆에 있다가 어머 살에 양념이 너무 잘 배웠네요 그런 적이 있다. 는 이경규에게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터트리면 이경규 형 인간성이 나온다. 영우야 내가 부르면 잠깐 와서 기다려. 다리 밑에서 제가 그 전화를 밤 9시에 받았다. 새벽 6시까지 기다리다 제가 전화를 했다. 형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야한 이 시간 연락 없으면 집에 들어가자. 야지마 나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다. 그러더라. 지금 형 그럼 집에 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네가 알아서 가야지 내가 너 집에 가는 것까지 챙겨줘야 돼. 이랬던 사실이 있다. 이 같은 폭로의 도표 형우는 이경규 형님이 무섭지 않다 라며 그는 이경규 형님이 저한테 약점을 많이 잡혔다. 저는 이경계 형이 우습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안기기도 있습니다. 회영호는 방송과 사업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방송과 사업도 가지를 병행하고 있던 동기 박명수에 대해 회영호는 박명수도 잡지비나 흑채 등 참 열심히 한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열심히 해서 잘 안 될 수 있다. 두 가지를 병행하면 한 가지에 올인을 할 수가 없다. 방송도 사업도 잘해야 하는데 시는 공평하지 않다. 박명수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동기지만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그러니 참 대단한 친구다.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예계 톱스타들과도 허물없이 지낼 만큼 마당발로 통하는 표영호는 유재석과 이경규를 보면 새로운 강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있는데요. 유재석은 후배지만 그처럼 육신 부리지 않는 진행자 자기 이익만을 따지지 않는 엔터테이너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생각한다. 이경규 선배님처럼 프로그램을 날로 먹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다. 그분은 늘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다음 주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끌고 나갈까 늘 상의를 한다. 그게 살아남은 과정이지 않을까 싶다. 최근 근황을 전하며 그는 방송이 아닌 사업을 시작하며 사회생활의 버거움을 느낄 때는 방송하던 시절이 그립기도 했다. 그때가 제1편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옥 가다 심신이 다치는 경우가 있었다. 간헐적으로 우울증, 기분 부전 장애 등을 앓았다. 예전에 활동할 때는 연예인들끼리 수다를 떨면서 프로타 유재석과 함께 대화를 많이 했다. 유재석이 우리 집에 아침 9시에 왔다가 떠든 애라 다음날 아침 9시에 간 적도 있다. 그런데 사업하다 보니 누군가 얘기할 사람도 없고 대화 나눌 상대가 없다는 외로움이 잇따라 토로했습니다. 연예계에서 주식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거론되는 표영호는 주식으로 실패와 성공을 모두 맛본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는 종잣돈 1,000만 원으로 15억 원을 만들었지만 결국 15억 원을 전부 잃었다는 이야기로 연예계 대표 주식 실패 사례로 거론되고 납니다. 지난해 3월 인터뷰에서 실패를 맛본 지인의 연간의 신상담 끝에 다시 주식을 시작해 25억 원의 수행을 내고 주식시장을 떠났다라고 밝혀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표현오는 내가 연예인은 것처럼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일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연락을 끊었다 라며 일부러 연락을 안 하기도 했다고 밝혔었다. 는데요. 유재석도 이에 대한 섭섭함에 태어난 적이 있죠. 그런데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연락을 끊었으면서 자신의 강연에는 유재석을 꾸준히 언급해온 사실이 드러나며 유재석을 팔아먹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더불어 무한도전 초창기 멤버이기도 했지만 그다지 큰 활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유재석이 직접 시청률을 언급하며 영어가 빠지고 박명수가 들어오니 시청률 2%가 상승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방송을 떠난 피형오는 현재 간염, 문화기획과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스토리를 입히는 스토리 콘텐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주제로 연간 200회 이상의 기업체 및 기관단체 초청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방송을 통해 얼굴을 보는 것이 더 어색해진 표영호의 앞으로의 활동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